그냥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는 엄마랑 아빠, 대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상황이고 어릴 적 저를 돌봐주신 건 맞지만 저는 외할머니와 사는 것을 단 하루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는 저를 많이 혼내기도 하였고 매일같이 욕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은연중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최대한 할머니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헤어져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사느라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죠. 사실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주에 한두 번씩 연락을 하고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엄마도 저한테 굳이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엄마 자식 사이처럼 애틋한 관계는 아니라는 걸요. 저한테는 그저 저를 낳아주신 분이자 막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혈연 관계고 엄마 역시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본인 배아파 낳긴 했지만 그렇게 정이 안 가는 딸 정도로요. 연락도 그리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얼굴이라고 자주 보겠어요. 1년에 한두 번이면 정말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때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보던 때도 있었죠. 사실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얼굴을 안 보는 게 더 좋았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한테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 얼굴을 보는 날이 더 어색했어요. 솔직한 말로 엄마라고 부르기도 힘들었죠. 그러면 아빠는 어딨냐고요? 사실 엄마보다 더 얼굴을 못 봤던 사람이 아빠였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저랑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곁에 없는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외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욕을 했던지라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종 저랑 연락도 하고 얼굴도 보는 엄마가 저를 외면하고 본인의 삶만 중요시하며 사는 것도 원망스러웠지만 저한테는 아빠 역시 증오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했고 가끔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다 깨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엉엉 운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게 저를 둘러싼 현실이 저에게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어요. 하루빨리 외할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저 혼자만의 삶을 찾고 싶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커가니까 점점 저한테 많은 것들을 바랬습니다. 솔직히 제가 컸다고 해도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저한테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하질 않나.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도우라고 그러질 않나.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외할머니라도 저를 좀 더 다독이고 위로할 줄 아는 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해 원망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외할머니마저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제가 본인을 돕기는 바라면서 듣고 싶지도 않은 욕은 맨날 하니까 역으로 이럴 때 제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게 더 힘이 들었습니다.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맨날 주말 되면 엄마랑 어디 갔다, 아빠랑 어디 갔다, 고깃집으로 외식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쪽팔렸고 속이 상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교우 관계는 좋아서 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제 이야기가 약점이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집안이 화목하고 잘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랑 비교해보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굳이 부모님 이야기를 안 꺼내도 그런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는데 굳이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팔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르는 척 흘려넘기거나 아니면 최대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주변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없는 엄마 아빠를 데려와 살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은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공부였죠. 성적은 제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고, 제 또래 학생들이 보기에 공부 잘하는 애만큼 선망받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 때마다 늘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고,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새벽까지 교과서를 보다가 학교에 밤을 새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나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교사형 문제집 한 권을 받은 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근데 공부도 공부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했는데 성적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남들보다 효율이 안 좋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외운 것을 금방 까먹기도 하고 외우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 같은 부분을 똑같이 공부해도 시간이 배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공부복은 안 좋았을지언정 입시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적에 비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대학에 가서도 성적을 많이 신경 써야 했지만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을 성공했다는 것부터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여유를 즐겼습니다. 사실 여유라고 해도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바를 구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바빴으니까요. 외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을 내줄 여력은 전혀 없었고 엄마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돈이 있었다면 엄마한테 도움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입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진 엄마 손 안 벌리고 제가 다 내고 싶어서 그때부턴 열심히 돈을 모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 남들은 전공 공부에 집중할 때 저는 돈을 번다고 무척 바빴습니다. 안 그래도 공부머리가 없는데 남들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점이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미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았고 저는 솔직히 제 수준에 비해 높은 대학을 온 거라 정말 말 그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대학교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금방 지나갔어요. 즐거움도 잠시 4학년이 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죠. 취업 기본 조건이 학점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학점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학점 외적으로 스펙이 엄청난 학생도 아니었어요. 아주 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였어요. 근데 그런 주제에 돈은 많이 벌고 싶어서 대기업 위주로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만큼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면접 등에서 다른 강점을 어필하여 취직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어리석게도 저는 그런 행운이 저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취직에 목을 매달았어요. 허송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버는 걸 아예 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꾸준하게 이어나갔지만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에서 남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저만 취직을 못한 채 일개 알바생으로서 살고 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초조함을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일부러 잡아서 더 스펙을 쌓기도 했는데 취업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언젠가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해보니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학점, 더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널려있는 판에 제가 사장이어도 저를 뽑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눈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대기업에는 서류를 넣지 않고 유망해 보이는 중소기업에만 이력서를 제출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은 붙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거만하게 판단을 하고 있던 건지 중소기업에서도 연락이 오는 곳은 손에 꼽았죠. 그때까지 가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대기업에 가겠다고 난리를 부렸던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이러다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불이 나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최대한 진솔하게 면접을 보고 며칠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무사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회사는 연구직과 관련이 있어서 생산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처럼 본사 쪽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서 막상 같이 일하는 본사 직원들은 약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큰 돈을 벌며 일하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부러웠지만 정말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 만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평소보다 즐거웠고 회사 자체도 비전이 보여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놀라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대표님이었어요. 저희 대표님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도 힘들까봐 맛있는 거 사왔다면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랑 간식 등을 사가지고 저희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등 굉장히 친근하고 스스럼 없게 직원들을 대하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대표님은 회사를 안 나오는 게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대표님이 안 나오면 오히려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대표님과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먹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점심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저랑 대표님밖에 없어서 단둘이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대표님이 사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뜸 대표님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유경 씨, 그거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면접 때 유경 씨가 다른 지원자랑 동점이었는데 유경 씨 이름이 내 딸하고 똑같아서 유경 씨가 뽑힌 거. 팀장님한테는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유경 씨도 전에 들었나 해서. 그 말과 함께 대표님이 웃으셨는데 제 기분이 되려 좋아지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종종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유경 씨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 라는 말을 가끔 하긴 했습니다.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표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내심 대표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표님은 직원들한텐 한없이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연히 단둘이 가지게 된 점심 식사 이후에 저희 회사는 한동안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유롭게 가지던 점심시간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 회사 사람들이 전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5분 안에 밥을 먹은 뒤에 다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저도 다른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회사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두 달 정도 됐을까요? 드디어 바쁜 일이 끝나고 저희 회사는 다시금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표님과 함께 직원들이 모여 밥도 먹고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도 하는 등 전보다 훨씬 널널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저에게 개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유경 씨, 꼭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이따가 점심에 시간 좀 내주세요. 이전에는 우연하게 타이밍이 그래서 어쩌다 단둘이 밥을 먹었다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저에게 먼저 점심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좋으신 대표님이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니까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어찌저찌 긴장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대표님이 알려준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 대표님은 늘 웃고 있던 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경직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대표님, 저 왔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제 말에 대표님은 그저 제 얼굴만 빤히 보더니 갑자기 혹시 어머니 이름이 김주연인가요? 라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고 외할머니 이름을 적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관계란을 빈칸으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제 엄마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맞다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뒤이어 대표님은 어릴 때 강서동에 살았죠. 초등학교는 경덕초등학교 나왔고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랑 살지 않았어요? 라는 말까지 숨도 쉬지 않고 줄줄이 꺼냈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대표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기에도 바빴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대표님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대표님은 갑자기 유경아라고 제 이름만 부르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되니까 설마 싶더라고요. 제 부모님 나이대인 대표님, 주변 직원들이 봐도 친가족처럼 닮았다는 얼굴, 그리고 대표님의 딸과 이름이 같은 저까지 순간 오한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을 곱씹고 있는데 대표님은 휴지로 눈물을 닦더니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사진 안에는 아주 어린 아기와 대표님이 있었죠. 사진 자체는 처음 보는 거였지만 사진 속 아기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바로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걸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원망했던 제 아빠라는 것을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는 회사도 차리고 사람 좋은 얼굴로 잘 지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를 앞에 두고 울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쩐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 저랑 함께 있어주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가족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아저씨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라도 키우려고 했지만 하필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망해 능력이 없어진지라 저를 맡을 수가 없었고 본인이 잘 키우겠다는 엄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를 포기한 것이었어요.
이후 어떻게든 제가 잘 사는지 알아보던 아빠는 제가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랑 살고 있었으며 저를 키우겠다는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렸다는 것도 알게 되자 그때라도 저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빠는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떠돌아야 했고 제 소식을 들을 곳이 요원하게 되어 한동안 저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슴에 저를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챙겨주지는 못해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스로에 대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부모복이 없지는 않다고 느껴졌고 한순간에 대표님을 아빠라고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밥을 먹는 것도 있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만큼 아주 오랫동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직원의 관계이지만 밖에서는 아빠와 딸로서 가끔 데이트도 하고 용돈도 받고는 합니다. 늦게나마 찾게 된 아빠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새 가정이 있는 만큼 여느 아빠와 딸처럼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산다는 게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생긴 만큼 이 상황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